이거 계약을 하면 시간표를 살짝 바꿔야겠어. 그러니까 클리닉이랑 수업 자리를 바꿔서 앞에 수업을 하고 클리닉을 하고 1시간 만에 끝날 거 아니야 보통. 그지? 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잖아. 물론 뭐 가끔 2시간. 어? 아니 수학은 안 그래요. 수학은 딱히. 응? 너는 이제 주말반으로 가겠지. 주말반은 클리닉은 따로 없음. 이제 속으로 그러지. 그러면 바꾸든가 말든가 이러고 있겠지. 아무튼 바꿔서 앞에 클리닉을 해. 1시간이면 끝날 거 아니야. 그럼 남은 1시간 뭐 하냐? 숙제 풀이를 그때 해. 그럼 수업은 오로지 2시간을 수업만 나가는 거지. 뭐 쉬운 단원이면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고, 어려운 단원이면 설명이 좀 더 자세해질 거고. 지금은 막 어려운 단어 할 때는 가끔 보면은 그냥 진짜 개념 설명하고 끝날 때가 많잖아. 그지? 수업 중에 문제 거의 풀지도 못하고, 물론 뭐 공소에서 어려운 단원이라 해봐야 뭐 얼마나 어렵겠냐면은. 그렇게 살짝 변화를 주면은 빨리 가는 것도 없고 좋네. 맞지? 표정. 그게 왜 좋지? 약간 이런. 자, 갑니다. 아무튼 연립 방정식으로 들어갈게요. 자, 연립이 뭐야? 도훈아. 연립하자. 연립이 뭔 것 같아, 연립. 연립을 하고 나면 뭐가 어떻게 돼?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이 뭘 가지고 있어? 미지수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잖아. 연립을 하고 나면 어때? 하나가 사라지죠. 그렇지. 연립은 쉽게 말하면 미지수 2개 이상인 방정식, 그리고 미지수 2개 이상이 주어졌을 때 미지수를 소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부터 생각을 합시다. 너네 연립한다의 방법이 몇 가지인지는 아냐? 연립의 방법 몇 가지 있어? 너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방법 뭐 있어? 또 2개 맞아요. 일단 대입이랑 가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않아? 이름 못 들어봤나? 자, 간다. 어차피 연립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뭐 일단 개수로 써볼까? x-2y가 1이래. 3x-y 플러스 y라자. 가 5래. 를 만족한 xy를 찾아주세요. 둘이 뭐 하니? 밑에 거를 2배에서 뭐 더하기야? 밑에 걸 2배에서 더하든가 위에 걸 3배에서 빼든가 하지. 그래서 x값, y값을 먼저 찾지. 맞죠? 그런 방식으로 더하기 빼기, 적당한 실수 후에 더하기 빼기 하는 거를 더하기 빼기, 가감 한다라고 해서 가감법. 근데 만약에 하나가 x는 2y 플러스 1이 된 거야. 그 상황에서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뭐 하래요? x 대신에 2y 플러스 1을 말 그대로 뭐 해주면 돼? 대입을 하는 방법도 있죠. 대입법. 자, 그런데 만약에 너네가 y는 2x-1과 y는 5x 플러스 3이 있었어. 자, 둘이 한번 연립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뭐 빼는 방법도 있지. y 똑같으니까. 하지만 빼기 말고 우변끼리 같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많이 쓰고 있지. 함수에서 써왔었지. 이런 녀석을 우리가 등치법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냥 이런 상황이 있으면 뭐예요? 그냥 뺀다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하시면서 등치법을 설명 안 하실 거야. 근데 그냥 우변끼리 같다라고 비교해버리는 게 등치법이라는 게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원래. 연립 1차 방정식이 끝이야. 자, 그러고 나면 뭐다? 연립 2차 방정식으로 오늘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수업이죠. 근데 가감법, 대입법 또는 혹시나 뭐 나올 등치법 같은 것들이 그대로 쓰여요. 알았죠? 그래서 한번 위에 건 언급을 한 번 더 한 거고. 자, 연립 2차 방정식이야. 연립 1차 방정식은 뭐야? 1차와 1차 연립이었지. 연립 2차 방정식은 무슨 형태? 제일 기초에는 2차가 2차가 아니라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정민아 이거 어떻게 푼다고 배웠지? 그렇지. 1차의 꼴을 y는 어쩌고저쩌고 또는 x는 어쩌고저쩌고로 바꾸면서 대입을 해줍니다. 맞나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대입법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너네가 0이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도 너희들 뭐 하냐? y는 5-x를 바꿔서 y 대신 5-x 넣어주면 x에 대해 2차 방정식. 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하잖아. 물론 다른 풀이도 있는 거 알겠지만. 알겠지? 알고 있지? 뭐게? 예?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럼 원래 어떻게 풀게? 때려 찍는 거 말고요. 1, 4, 4, 1 말고요. 너 이 새끼 한 달 전에 나랑 했잖아! 2차 방정식의 근각의 조항으로 들어가서 x, y를 근으로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지. 두 분의 합과 곱. 그래서 그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풉니다. 물론 안 되면 근의 공식 쓰는 거고.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다시 할게요. 자, 어쨌든 뭐 하다 말았지 근데? 1차, 2차 대입. 그래. 그런 방법도 있고 뭐 그걸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이게 아니지. 이걸 가장 기초로 해서 다른 문제들을 풀 때도 이게 나오면은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하기는 하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실제로 일반적으로 처음에 주어지는 방정식은 뭐다? 항상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주어지죠. 이거 어떻게 풀어? 응? 맞아요. 둘 중 한 녀석을 잘 살펴보면은 거의 100%는 좀 그렇고 한 7, 80% 또는 그 이상의 범위라 해야 되나? 비율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민아 기억나? 교육과정에 사라진 두 가지 뭐 있었지? 오케이, 인수분해 안 되는 두 가지가 교육과정에 이제는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있었음. 그 녀석도 한번 언급만 해줄게요. 뭔지 알지? 그런 녀석이 있었어. 옛날에는 그 녀석들이 메인이었고 뭐가 있었는지는 좀 더 얘기해줄게. 혹시 필요하면은 해주고. 어쨌든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뭐가 되는데? 인수분해를 했다. 2차식 인수분해 하면 몇 차식 곱하기 몇 차식이야? 1차식 곱하기 1차식이잖아. 그럼 얘가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뭐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맞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두 가지로 풀지. 1차 첫 번째 방정식이 또는 1차 두 번째 방정식이 등장했을 때 뭐해? 아직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누구? 두 번째 2차 방정식과 함께 다시 연립을 하러 가는 거야. 그때 또 뭐 나와? 1차, 2차내 대입. 1차, 2차내 대입. 이렇게 푸는 거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의 연립 2차 방정식. 2차와 2차 꼴을.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거는 뭐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래요? 임계 교육과정에 사라진 거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돼. 계속 말하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는영 꼴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여기 있다. 두 녀석을 잘 보면은 2차 항의 개수들이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양변을 적당하게 실수배를 하든 그냥 하든 빼기 더하기 등등등을 이용해서 모든 2차 항을 싹 다 소거시키는 거야. 2차 항이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몇 차식이 아니야? 2차식이 아니지. 그럼 뭐가 만들어진 거야? 새로운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 새롭게 만든 1차 방정식과 함께 원래 있었던 2차 방정식 중 그나마 좀 심플한 거. 둘 중 아무나 하나를 이용해서 다시 1차, 2차에 대입한다라는 연립이 있었어. 옛날에는. 요즘은 뭐 어려워서 사라진 거는 아니고 뭐 왠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뭐 메인 테마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안 됐었다. 옛날에 안 되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안 될 때는 뭐 하자? 일단 모든 이차항이 다 소거되는지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어때? x제곱에 플러스 2xy에 마이너스 y 3승에 너무 쉽나? y 2y 제곱에 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y 는 1 뭐 이런 게 있었고, 얘가 약간 광기를 부렸나? 너무 많은데? 아무튼
2x제곱에 플러스 4xy에 마이너스 4y제곱에 플러스 5x에 마이너스 y에 값이 7이다 라고 하면은 위에 거 두 배에서 빼봤다고. 알았죠? 왜? 2차? 2차? 2차 항들이 개수가 똑같이 1대2, 1대2, 1대2니까 위에 거 두 배에서 더하면은 사라질 거 아니야. 빼야 되네. 아무튼. 알았죠? 근데 이때는 뭐다? 모든 2차항을 한 방에 소거가 가능했을 때. 이 문제는 또 다르겠지. 왜? 나머지 항들은 사라지는데 x제곱이 살아있거나 x제곱을 사라지게 하자니 다른 2차항들이 또 살아있거나 그럼 이 두 개를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1차항이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모든 2차항을 한 방에 소거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때는 또 어떻게 하냐? 능력에 하자 일단. 그때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아무리 봐도 인수분해는 안 돼. 그런데 2차항을 한 방에 소거시키지 못해. 그때 썼던 두 번째 방식 뭐다? 적당하게 위에 거 아래 거를 실수배를 한 다음 뭐 해주세요? 상수항을 소거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상수항이 2고 여기 상수항이 3이면 위에 거 3배 밑에 거 2배에서 빼보는 거지. 자, 근데 원래 방정식들이 인수분해 되는데 안 돼. 왜 안 돼? 그 상수항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 뭐 다른 개수들도 이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상수항을 소거시켜서 만든 새로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기냐? 상수항이 사라지면서 일부러 만든 거겠지. 무조건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나올 거야. 그때는 이게 목적이었으니까. 알았니? 그래서 원래 있었던 방정식 둘 중 하나랑 한 번 더 연립을 하러 가는 겁니다. 어디로? 여기로 돌아오는 거지. 그렇게까지 했을 때 옛날 연립 2차 방정식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근데 요즘은 다시 말하지만 이 두 개는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다. 하지만 몇몇 문제집들은 아직도 다루고 있긴 하다. 뭐 약간 탐구 활동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혹시나 요즘 너희들한테도 흔적 정도는 남아있을 수 있으니 참고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거 필기 시간 좀 더 줄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오는데 위에 공간 좀 둘 거라서 이거는 필기 잠깐만 하지 말아봐요. 지금 거는. 뭐냐면 아까 그거야. x 더하기 y가 x 곱하기 y가 예를 들어서 주어져 봐봐. 예시 문제처럼 들어간다. 아까 얼마였지? 이게 5였고 이게 4였냐? 자, 이런 녀석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xy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t제곱 두근의 합 5 마이너스 5t 두근의 곱 4 플러스 4 는영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t가 xy다. 근데 이 방정식 풀 수 있어 없어? 있죠. 만약에 인선회가 안 되면 어쩔래? 근의 공식 쓰면 되지. 알았지? 네, 쫄지 말고요. 다시 이거 원래대로 좀 돌릴게. 그래서 어쨌든 t 값을 찾아봤더니 뭐다? 인수분해가 되고 또는 안 되면 근의 공식을 했을 때 뭔가 두 개가 나오겠지. 그 두 개가 뭐야? 한 놈의 x고 한 놈의 y야. 그래서 답은 x가 1이면 y가 4입니다. 또는 x가 4, 뭐야 이거? 4면은 y는 1입니다. 뭐 y랑 4랑 똑같이 생겼어. 4. 아무튼 됐죠? 이런 식으로 푸는 풀이가 또 있었다. 자, 근데 상상 문제에서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만 줄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냐면은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이 두 개의 2차 방정식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뭐라고 할까? xy에 대한 뭐라 부르지 그거를? 대칭식 맞아. 대칭식인 경우. 아니 대칭식이 뭔데요? 한 방정식을 바라봤을 때 x제곱과 y제곱이 있는 거야. 두 개가 대칭인 거야. 예를 들어서 5x가 있었으면 y도 5y인 거야. 상수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뭐 예를 들어서 2xy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자? xy의 자리를 바꿔봐. x랑 y 자리 바꾸고 자리 바꿔들어도 원래 식과 일치하지. 그런 녀석을 우리는 xy에 대한 대칭식이라고 부른다.
알았지? 뭐 밑에 건 조금 심플하게 할게. 밑에 건 뭐다? x 더하기 뭐 y 마이너스 3xy라고만 할게. 그런 녀석은 뭐 한다? x 더하기 y를 u로, x 곱하기 y를 v로 치환을 해서 u와 v에 대한 한 번 더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야. UV를 찾아서. 알았니? 요런 형태의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이 녀석을 설명을 하느라 얘네가 메인이 됐고 얘네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어. 나오긴 했었지만. 근데 요즘은 얘들이 아예 사라져 버리면서 제가 살짝 부각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 봐야 한 문제겠지만. 좀 빈도가 높다 정도로만 기억하면 될 거다. 여기까지가 다야 오늘 한 연립방정식. 너무 쉽지? 그래서 몇 개만 풀고 오늘은 연립방정식 나오는 심화 내용을 할 거고 그것 때문에 프린트 나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기본적인 연립방정식들 얘네들 문제 골라줄 테니까 그거 풀고 뭐 시간 봐서 좀 더 설명을 하든 뭐 잠깐 쉬었다 하든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340번 귀찮으니까 1번 하나 푸시고요. 근데 풀기 전에 요거 필기할 거 있는 사람들은 필기부터 하셈. 알았지? 그 다음에 341번에 지금 저 2번이 깔끔해 보이는데 2번 하나 푸시고요. 그 다음에 343번 이게 단 거 같은 여기 있다. 얘들아 유형 65에 있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이거 한번 풀어보자. 알았지? 346번이랑 다른 문제인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뭐 일단 풀자.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4개밖에 없습니다. 연립이 자방정식. 자, 위에 거 몇 차? 1차. 밑에 거 몇 차? 2차. 1차, 2차 등장하면 뭐 한다? 1차, 2차에다가 대입한다. 그래서 대입하기 위한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면 x, 는으로 가면 되겠다. 맞지? 보다 2y-3 해서 얘를 숑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해서 얻어지는 방정식들에 대한 거는 제외할게요. 답을 쓸 때는 항상 뭐 x가 뭐일 때 y는 얼마 또는 x가 뭐일 때 y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가끔씩 뭐 해의 순서상 이걸 쓰시오라고 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뭐 구하세요 하면은 뭐 역시 그렇게 해도 되고 아무튼 알겠죠? 자 다음 341번에 2번 다음 문제네요. 자 얘는 뭐예요? 위에 게 인수분해 된다 맞죠? 요거 문제 2번 2번? 2번. 자 위에 거 인수분해 하면 뭡니까? 1, 2, 2, 1, 만, 5 둘 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x가 2y입니다. 두 번째 2x가 y입니다. 그걸 뭐 하자고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밑에 방정식과 각각 연립 대입 알았죠? 예, 맞게씩 썼죠? 자, 그 다음에 3, 4, 3 갑니다. 이거는 뭐야? 대칭식. 뭐야? XY가 자리가 바뀌더라도 원래니까 완전히 일치하는 녀석. 맞죠? 그런 문제 뭐 한다? UV 치환형. 그래서 방정식 중 첫 번째 녀석은 x 더하기 y에 대하여 제곱에다가 2xy를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 얘는 뭐예요? 똑같네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서 뭐 해줘? 2xy를 빼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살아있네. 마이너스 5xy가 되고 는 1이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위에 거, 밑에 거. 에? 전부 다 뭐다? 이유. 지금 뭐야? x 더하기 y를 이유로 x 곱하기 y를 v로 치환을 할 거거든. 알았음? 알았음? 이유자 이상하지? 아무튼 알겠음? 그럼 뭐 하면 돼? 얘가 지금 u제곱 마이너스 2v 왜 이래 자꾸 오늘 v가 10입니다. 두 번째 u제곱 마이너스 5xy 5v가 1입니다. 11 맞냐? 이렇게 작아. 아무튼 이거다. 그럼 둘이 연립을 다시 해주면 되겠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럼 뭐야? 이 상태에서 빼버리면 v 나오잖아. 그럼 v가 나왔다는 건 u 나오잖아. 얘들아 이거 v가 얼마고 u가 얼마야?
내가 할게요. V는 3인 것 같은데? 그지? V가 3이고 X는 3, 16, 4. U는 4가 되겠네요. 물론 뿔마 4. 그걸 이용해서 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뿔마 4인 이유 알겠지? 왜 X, U 제곱이 어쩌고 저쩌고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몇 번? 번호 지워버렸어. 멍청한가? 뭐야? 3번이야? 이거 방금 했잖아. 46번이야? 아, 이거는 그냥 내가 번호만 써놨지. 자, 해를 구하시오. 46번. 미안. 46인 줄. 자, 뭐다? 위에 거 아무리 쳐다봐도 인수분해 안 됩니다. 밑에 거 안 되고요. 자, 그럼 위에 거는 뭐 해버리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소거시킬 수 있겠다. 왜? 2차 항이라고 해봐야 y제곱밖에 없죠. 그럼 뭐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y가 3x 플러스 21입니다. 맞나요? 누구랑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 거든 밑에 거든 집어넣기만 하면 다 되겠지. 생략. 자, 밑에 거는 뭐예요?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24가 없으면 될까? 하고 고민이라도 하지. 뭐 그래도 안 되겠지만 는영이라면 안 되잖아. 24 때문에 더더욱 안 돼. 그래서 뭐 한다? 상수항 24와 36의 최소금에서 얼마입니까? 24와 36의 최소금에서 얼마입니까? 72냐? 아, 72겠다 맞지? 그럼 얘 몇 배? 얘 몇 배? 빼시면 돼. 왜? 이번에는 몇 배? 2차 항들이 소거되지 않거든. 정확하게는 모든 2차 항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 맞죠? 가볼까? 3배. 밑에 거 2배. 이런 두식을 뭐 하고 싶어? 빼면 되겠지. 또는 문자를 소거시키는 게 뭐라 그랬어? 연립이라 그랬지. 어떻게 하면 연립해서 그걸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아, 아직 빼지도 않았는데 뭐 하냐? 아직. 빼자. 아직 안 뺀 거 맞지? 밑에 뒤에 거 빼주면 자, 뭐가 나왔어? 인수분해가 되잖아. 아, 얘가 하고 싶었던 말은 y가 x랑 같거나 y는 마이너스 x랑 같은 거야. 그래서 뭐 하자? 위에 거 쓸래? 밑에 거 쓸래? 몰라,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둘 중 아무거나 하나랑 요거 쓰는 게 제일 편하겠지. 요거 방정식 하나랑 연립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다시 말하자면 무슨 문제? 기본적인 연립 2차 방정식. 그럼 잠깐 쉬었다가 오늘 공통근 쪽, 심화 유형 쪽 넘어갈게요. 알았죠? 자, 시작해볼까? 뭐 내가 말은 심화라고 했지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맞죠? 자, 갈까? 일단 첫 번째 공통근. 정확하게는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 공통근 문제를 풀어봅시다 라고 하면은 딱 하나야.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요. 두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알파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뀔 뿐 사실은 의미는 없지. 그냥 x 상태로 둬도 돼 나중에는. 근데 이제 아니야. 그냥 해도 됩니다. x로는. 그러고 나서 나오는 두 알파와 알파에 대한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둘 중 하나야. 끝. 바로 가볼까? 알파 제곱의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k는 0. 두 번째.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4는 0. 자, 두 방정식을 더하거나 뺀다. 도훈아, 뭐 해야 될 것 같아? 더하고 싶어?
맞지. 더하고 싶어, 빼고 싶어? 왜? 자,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해볼게. 만약에 더하는 경우라면 언제 더하겠니?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요. 이건 없다. 이거 말고. 언제 더하겠니? 잘 모르겠나? 자, 빼는 이유는 맞아요. 빼는 이유는 K가 사라지진 않지. 알파도 살아있지, 그대로. 알파와 K를 둘 중 하나를 사라지게 하는 게 연립인데, 하나를 소거시켜서 한 문자로 바꾸는 게 그건데, 빼게 되면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가 사라져죠? 알파에 대한 2차식이 사라지면서 K와 알파에 대한 1차식의 꼴로 만들 수 있겠지. 그게 빼는 이유야. 더하는 이유는 뭐다? 알파의 제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여전히 2차식인 거야. 근데 왜 굳이 더할까? 답은 그거예요. 지금 이걸 억지로 어거지로 약간 만들어야 되는 느낌이기는 한데 이럴 때는 더하는 거야. 뭐야? K가 사라져. 알았지? 이 창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 대신 한 문자가 사라질 거다. 아무튼 알겠죠? 네, 지금 걸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뺍니다. 알파 제곱 사라지고 샥샥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K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를 묶었더니 K 플러스 4. 뭐야? K 플러스 4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 그래서 딱 두 가지지. 1번 K가 마이너스 하거나 아니면 알파가 1이거나 또는 둘 다거나. 자, K가 마이너스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 또는 잘 되나? 틀렸죠. 왜요? 원래 주어져 있던 방정식에 K를 대입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보입니다. 뭐가 문제야? 두 2차 방정식 아예 똑같이 생겼지. 그 말은 뭐다? 하나의 공통근이 아니라 두 개 모두, 두 근이라고 하죠. 두 근이 모두 공통근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며. 그래서 틀린 거다. 알았음? 두 번째, 알파 1을 넣어볼까? 알파 1을 넣는 거는 여기다 바로 넣으면 되겠죠? 바로 넣는다. 1-4, 알파가 아니잖아. 맞지? 플러스 K. 밑에 것도 똑같아. K는 3 나올 겁니다. 그럼 K가 3 나왔으니까 두 개의 방정식을 써봐. 당연히 다르게 생겼겠지? 끝.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공통분 문제입니다. 알았죠? 물론 한 번 더 꼬이는 문제 있기는 하다. 그거는 나중에 만나면 그때 설명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가 아닌데? 왜 2를 쓰지? 두 번째, 이게 책 순서 좀 볼게요. 부정방정식 먼저네. 자, 두 번째 부정방정식입니다. 지우라. 부정이라는 단어를 우리 최근에도 한번 내가 한 적이 있어. 오케이? 또는 옛날에 배운 거 뭐 등등등을 따져봐. 부정이 뭘까? 부정. 잘 모르겠나? 부정이라는 단어에서 들어본 적 없나? 모르나? 안정했다. 아니야, 느낌 좀 달라요. 안정했다, 정하지 않았다랑 좀 느낌 달라. 뭘까? 비슷하긴 한데, 정할 수가 없다. 그래요. 해를 정할 수 없다가 맞는 거지. 약간 부정 방정식이 뭐냐면 있잖아. 1차 방정식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너네 이거 기억나? 이 부정 방정식에 대해서 해가 무수히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조건. 뭐야? A가 0이고 B가 0이면 되죠.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A는 여전히 0이고 B는 0이 아닌 뭔가가 나오면 돼. 그때 이 녀석이 뭐냐면은 불능이야. 해가 없으니까 해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지. 해가 무수히 많은 거는 이게 바로 부정이에요. 해가 너무 많아서 누구예요? 라고 정할 수가 없는 상태. 알았음? 얘도 그거라고 보면 돼. 부정방정식보다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해가 왜 무수히 많아? X라는 문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해가 무수히 많지는 않잖아. 실근이든 허근이든 어쨌든 유한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3차 방정식이면 3개고 4차 방정식은 4개겠지.
그 중에 몇 개가 뭐 같아지는 중문도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유한계잖아. 분영망정식은 뭐다? 그래서 문자가 하나가 아니라 문자가 두 개 이상이라는 얘기야. 다시 문자가 두 개 이상 쓰입니다. 일단 두 개라고 할게. 근데 식은 오직 몇 개? 딸랑 하나. 또는 문자가 세 개인데 식은 두 개. 문자가 네 개인데 식은 세 개. 하나 부족하게 계속. 그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아지거든. 그런 녀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정확하게는 그냥 대놓고 부정방정식을 그냥 준다고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풀 수 있는 조건을 봐야 된다. 문제를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있잖아. 두 근이 실수 먼저 하지 말고 정수 먼저 하자. 근이 모두 다 정수예요 혹은 자연수예라는 조건이 있을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두 근이 실수예요 라고 제공을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 뭐 354번을 본다 치면은 방정식 봐봐. 어때? 문자 xy 두 개지. 근데 식은 하나 줬지. 그럼 저걸 만족하는 xy를 찾아봐봐. 뭐 찾지도 못하겠지만 졸라게 많아요. 알았음? 그냥 대표적으로 2x-y는 0이라는 것만 해도 몇 개야? 무한계잖아. y는 2x니까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의 좌표들이 다 근근근근근근근근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무한계의 실근을 가지게 되지. xy 문자 두 개니까. 그래서 문제를 잘 살펴보니까 어때? 실수 xy라는 조건이 보이는 거. 또는 왜 자꾸 실수야? 실수 xy라는 조건이 보이는 거. 정수 xy라는 것이 보이는 거. 이런 거를 찾아보라는 얘기다. 알았지? 자, 그럼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 풀 수 있나요? 네, 있게 주겠죠. 그때 당신들의 풀이 잘 기억해봐. 뭐냐면은 정수 조건은 자, 원래는 뭐냐면은 상수항을 적당히 변형해서라고 합니다. 원래 풀이는. 근데 적당히 변형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행위를 하는 게 아니야. 다음 행위를 하다 보니 변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냐면은 상수항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은 무시한 채 뭘 해보세요? 이게 포인트다. 인수분해를 해보세요라고 해요. 그러면은 좌변이 xy에 대해서 식이 막 있었어. 인수분해를 했겠지. 근데 상수항은 내 마음대로 바꿨으니까 일부 또 남아있는 상수항이 있을 수 있거든. 그 녀석이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옆에. 그때 넘어갔을 때 정수로 넘어갈 거야. 그러면은 잘 봐. 여기에서 xy들에 대한 정수로 계수가 이루어져 있는 식이 등장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말은 정수거든. 그 말은 뭐다?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만든 정수. 그 말은 이 두 정수가 뭐다? 만들어지는 정수의 약수들입니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야. 어떤 풀인지 저걸로 바로 가보자. 자, 다시 한번 뭐 하라고? 상수항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무시. 알았음? 무시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해봐. 뭐야? 문자가 두 개 이상이잖아. 인수분해할 때 뭐해? 내림차순 정리하겠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볼까요? 앞에 계수가 뭐예요? 3y-2. 그러면 뒤에 것도 마이너스 3y로 그대로 두지 말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도록 상수항을 적당히 변형하는 거야. 그럼 누가 필요해? 마이너스 5가 필요하지. 왜? 원래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인데 여기 지금 플러스 1을 만들어봤으니까 우리가. 그냥 마이너스 5가 됐고 는 0인데 그걸 넘겨. 는 5야. 그럼 좌변이 뭐가 돼? 3y-2에 곱하기 x-1. 는 뭐다? 5다. 아! 끝났다. 왜? 얘네가 통째로 정수란 말이야. 왜? x, y가 정수들이니까. 정수에서 정수배를 해봐야 정수고 정수에서 정수를 빼봐야 정수니까. 그럼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정수 5가 되려면 앞에 있는 이 정수들은 뭐임? 1, 5, 5, 1, 마, 1, 마, 5, 마, 5, 마. 해는 총 4쌍이 만들어지는 거다. 아니지. 3y-2가 정수로서 얘네를 가질 수 있나? 얘 안 되네. 그지? 그리고 얘 안 되겠네. 왜? 3y-2가 5가 되려면은 y가 뭐야? 3분의 7?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와중에 또 두 개는 사라지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y는 1, x는 6.
여기서 만들어지는 y는 마 1, x는 0. 요 두 개가 전체 쌍일 겁니다. 몇 쌍? 두 쌍 끝. 알았는가요? 알았는가요? 요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그럼 실수 조건은요? 실수 조건은 두 가지 풀이가 있어. 둘 중 하나를 쓰면 돼가 아니라 1번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고 2번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어. 오케이? 1번이 좀 더 빨라. 자, 간다. 첫 번째, 뭘 이용한다? 실수의 제일 대표적인 성질 뭐 있냐?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상수항까지 포함을 해서 싹 다 제곱식들의 합의꼴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 능력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식을 찾아보는 거지. 그럼 끝났지. 얘가 0이고 얘가 0입니다가 다야. 알았나요? 그런데 모든 그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들이 너희가 제곱식들의 합의꼴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게 있을 거야. 그때는 보통 x겠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뭐다? x라는 문자만 바라보겠다는 얘기지. 무슨 근을 가져?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그 안에서 답이 나와. 어떻게 나올지는 문제를 보면 알겠죠. 자,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거라서 너희들이 풀어봐. 몇 번? 일단 354번 좀 뒤집어놓은 것 같은데 일단 풀어봐. 야, 354번부터 풀면 안 되겠는데, 너네? 355번부터 푸세요, 여러분. 55번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54번 풀어봐봐. 알았죠? 312번 문제 지금 풀어보시오. 자, 두 근이 모두 정수입니다. 뭐예요? x를 알파, 베타로, x를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m, 두 근의 곱은 m 플러스 u. 두 식을 당연히 뺄 거야.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6. 자, 그럼 뭐야? 누가 봐도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로 인수배 되니? 없던 상성 1이 좌변에 더해져 버렸네. 우변에도 1 더하자는 7. 끝났지. 1, 7, 7, 1, 마 1, 마 7, 마 7, 마 1. 그래서 알파로서 가능한 것은 2, 베타가 8. 또는 바뀌는 거. 응? 또는 알파가 0, 베타가 마이너스 6. 또는 바뀌는 거. 왜 이래 오늘?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m의 합을 구하시오야. 오케이? 그럼 이거라면 알파는 뭐 둘이 더하는 게 m이니까 10, 얘도 10. 얘는 마6, m이다. 답은 4. 이렇게 되죠. 알았죠?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요게 2차 방정식의 정수근 문제야. 할만하지? 이 정도가 심하나? 문 심하야. 알겠죠? 근데 그런 건 있지. 맨날 똑같은 문제 푸는 거랑 그지? 가끔 만나는 문제의 차이는 있지. 영어 단어 생각하세요. 콜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student 모르는 사람 콧방귀 끼네 없죠? 맞죠? 왜? 맨날 쓰잖아. 뭐 안 쓰나? 아무튼 거의 맨날 쓰니까 당연히 기억나잖아. 초등학교 때 배운 이후로 뭐 거의 하루에 3번쯤은 만나는 단어 아니냐? 그지? 스쿨 정도는 뭐 하루에 한 5번도 만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이 남. 문제도 똑같다고. 수학 문제도 자주 만나는 문제들은 서서히 기억이 납니다. 뭐 나의 희망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판별식 모르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야. 너네 1학년이지. 2학년쯤 되면 판별식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고. 근해 공식 까먹은 사람 없어져.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세요 하면 까먹지. 2학년쯤 되면 안 쓰거든 잘. 산술기야 차라리 나.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은 너 중요해 기억해야 돼 나중에 괴롭힐 거야 했지만은 산술기가 생각보다 잘 써. 너무 많이 만나서. 너희가 제일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는 뭐야? 공통수학 원 너희들이 배웠던 거 뭐?
근의 분리.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자주 만나는 건 또 아니거든.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도 자주 만나지는 못해. 그래서 한 번 풀 때 제대로 좀 풀어보자라는 의미로 요거 준 거예요. 어려운 거는 아니다. 알았죠? 자, 어찌까? 시간 애매해졌다. 저 시은이랑 눈 마주치면 빨리 끝내자고 할 것 같아서 눈 안 쳐다볼 거야. 자, 문장제 문제 좀 재밌는 거 없냐? 아씨, 내 예상보다 빨리 따라와가지고 큰일 났네. 자, 심심하니까 우리 328번 풀어주자. 심심하잖아, 그지? 여기 프린트다. 아이, 너무 쉬워. 재미가 없어요. 293번도 풀어주세요. 하나만 딱 더 하고 싶은데 왜 마음에 드는 문제가 없는 거야? 에이 몰라. 310번 풀어.